나흘간에 걸친 옐런 미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 성과를 놓고 여러 해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첨예한 미중 갈등을 해소할 확실한 돌파구를 찾은 것인지 저희는 이분께 여쭤보도록 하죠.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실장님. 네. 전 미국하고 중국 보면 헷갈려요. 싸우는 것 같기는 한데 네. 또 어느 순간 또 악수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거물급 장관 두 분이 다녀가셨으니까 이제 좀 사이 좋아지는 겁니까? 한 하늘에 태양이 두 개 공존하기 좀 어려운 모양이 아닌가. 마치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네. 평행선을 건너라고 만나지 못하는 모습, 예.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회담의 성과는 뭐 별로 없었다라는 것 같은데 네. 가장 치열했던 게 그거잖아요. 이제 미국이 반도체 핵심 기술 수출 네. 통제하겠다고 하니까 맞아요. 중국이 우리는 핵심 광물 있다, 우리는 이거 못 준다 했던 거. 네. 이게 거론이 안 됐을 리는 없을 텐데 네. 이 이슈는 해소가 안 됐을까요? 가장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거론이 안 됐을 수가 없습니다. 양국 간의 이 장관급이 만나서 다양한 아젠다를 놓고 논의를 했을 겁니다. 네. 최근 들어 가장 중요했던 이슈들을 좀 몇 개 되짚어 보면 일단 22년 10월에 반도체 장비 수출을 미국이 통제합니다. 예. 그러니까 23년 5월에 중국이 그럼 마이크론 제품 구매 안 할 거야 금지를 합니다. 또 최근에 미국이 AI 반도체 수출마저 통제를 할 거야라고 하니까 또 7월 들어서 중국이 갈륨이나 게르마늄 같은 희소자원 수출을 아예 또 막을 거야. 또 다른 미중 패권 전쟁이 첨예하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어젠다에 대해서 분명히 논의했을 텐데 아무런 어떤 네. 논의된 결과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보도가 나왔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이면 합의가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통상적으로 우리도 어떤 장관 미팅을 하거나 혹은 정상급 미팅을 하고 나면 그에 대한 성과를 적극적으로 예. 언론을 통해서 내비칠 모습들이 많이 전개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네. 딱히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라는 것을 좀 방증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 같은 이 미중 간의 이런 기묘한 관계가 네. 앞으로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미국 국민의 절대적인 비중이 중국에 대한 매우 비호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당장 대선을 앞에 두고 있는 이 미국의 주요 대선 주자로서는 그 정치적으로 국민의 어떤 비호의적 감정을 정치적으로라도 활용해야 되는 상황. 미국인들의 반중 감정. 그렇습니다. 그 여론이 더 높죠, 아직.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반중 감정에 충분히 기대에 부합하는 정치적 행보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중국을 제압하는, 네.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하기 때문에 네. 정치적으로도 이 미중 패권 전쟁이 예. 끝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가 나빠지면 네. 경제적으로만 봤을 땐 누가 더 아쉬워요? 누가 더 아쉬울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글쎄요, 뭐 미국 월마트만 가도 네. 그 값싼 그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그런 값싼 중국산 제품 없으면 안 그래도 물가물가 하는 나라인데 네. 미국이. 네. 그 인플레이션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국이고 경제적으로 말이죠. 중국 입장에서도 네. 미국은 매우 중요한 소비국입니다. 특히 반도체라는 영역에 생각해 보면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3분의 1이 중국에서 발생하는데 네. 중국을 배제한 채 이 반도체 공급 사슬을 만들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이클 전체에서 특히 이 밸류체인상에서 중국이 자원이라든가 네.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미국은 어쨌든 네. 국채를 사주는 큰 손이 중국이다 보니까 네. 그런 현실을 감안했을 때도 중국한테 손을 내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좋은 추론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중국을 방문한 그 주체도 다른 장관도 아니고 재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네. 역시 국채 가격이 최근에 너무나 떨어져서 국채를 지금 많이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마련해서 나라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미중 간의 그런 갈등이 계속 전개됨에 따라서 중국이 오히려 국채를 팔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국채를 사줄 어떤 나라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약간 미중 간의 어떤 관계를 화해 모드로 가져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분명히 담겨 네.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반도체라든지 또 네. 어떤 뭐 소재나 기술을 떠나서 네. 향후에 미국하고 중국이 부딪힐 가장 첨예한 이슈는 뭐가 될 걸로 예상을 하세요? 바로 타이완입니다.
물론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해주는 모습이에요.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사실 미국 국민의 최근 조사도 있었는데요. 64%가량이 타이완이 중국에서 분리된 독립국가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장기화되면 타이완을 중심으로 군사적인 충돌도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타이완의 그 반도체에서 TSMC가 없었더라도 이렇게 양국이 타이완을 놓고 갈등을 빚었을까요? 없었더라도 물론 정치적인 싸움이 있었겠지만 이 TSMC가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싸움의 대상, 요충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내년에 또 타이완 총통 선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친중국적인 인물이 된다면 네. 그때 미중 갈등이 더 복잡하게 전개될 걸로 보십니까? 친중으로 가고 하나의 중국으로 가는 과정이 있다면 정말 말 그대로 군사적인 충돌도 우린 예상해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시나리오로서 우리는 가정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10년간의 그 전쟁의 어떤 가능성이 고조됐던 곳이 중동 지역이었다면 향후에는 이 남중국해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한국 경제는 차라리 미중이 자, 우리 이제 100년 전쟁 한다. 이렇게 계속 가면 오히려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는데 뭔가 협력을 하는 것 같으면서 또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리 경제가 겪는 어려움은 어떤 걸까? 정말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상황, 불확실성인 거죠. 중국은 경제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의존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은 정치, 외교, 안보적으로, 군사적으로 너무나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우리는 중국으로 더 적극적으로 진출하거나 신규 설비 투자를 진행하거나 R&D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입장인 것이죠. 굉장히 많은 이 불확실성이 앞에 떡하니 던져져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교에서는 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